그를 다시 만난 곳은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 아파트. 안계범 씨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주방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이제 일을 해야지. 커다란 손으로 아침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입니다. 톱 모델의 커다란 키 때문일까요? 한참 낮은 싱크대가 불편해 보입니다. 안계범 씨는 살림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. 딸은 나가 있지. 아들도 일 나갔지. 와이프도 일 나갔지.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집안 일이 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. 네? 그게 당연한 것 같고. 슬아야 일남 일녀도 각자의 일로 바쁘고 아내 역시 출근을 하고 나면 홀로 남아 집을 지킨다는 안계범 씨. 왜냐면 이거를 우리 집에 나만 쓰거든. 네. 나만 움직이니까 우린 될 거예요. 시끄럽습니다. 한창 바쁜 시절에는 손에 잡아본 적도 없었던 청소기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. 런웨이를 걷던 긴 다리로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데요. 그런데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냅니다. 주방. 뭐였지? 아닌데? 또 할 게 뭐 있지? 애들 담요 털어야 된다. 이불 털기. 이게 미리 할 것도 미리. 워낙 꼼꼼한 성격인 걸까요? 청소할 것들을 미리 기록해두는 모양인데요. 한참 동안 집안 곳곳을 청소한다 싶더니 또 무슨 일인지 청소기를 멈춥니다. 이거 힘들다. 뭐.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?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. 안계범 씨가 켜둔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메모장. 청소할 곳을 메모해둔 것이건만 마치 어려운 문제라도 푸는 것처럼 골치 아픈 표정이 떠오릅니다.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뭘 해야겠다고 생각이 좀 딱 났는데 적어야겠다고 딱 하니까 또 까먹었어. 그는 왜 이토록 기억과 메모에 집착하는 걸까?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와요. 그럼 갑자기 뭐가 왜 그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매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이 느낌이 딱 와. 그러면 딱 앉아. 앉으면은 자, 지금부터 한 2시간, 3시간 전이 백지가 돼요. 그 사이가 뭐 지우개로 다 지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언젠가부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계범 씨.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메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또 뭘 적는 걸까요? 잊지 못할 사람아. 적으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기도 하는데요. 아하, 노래 가사를 따라 쓰고 있었던 거군요. 그나저나 이건 왜 적으신 거죠? 이걸 지금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제일 가사가 어려워요.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니까 그렇게 트로트 가수로 재기를 꿈꾸는 중이지만 가사를 외우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. 이번엔 두통이 찾아온 모양인데요. 안타깝게도 안계범 씨는 종종 찾아오는 두통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식은땀나. 두통이 밀려오면 1+1처럼 단기 기억 상실증이 따라오곤 한다는데요. 불과 3줄밖에 안 썼는데 위에를 읽어봤더니 처음 보는 글이 와 있어요. 여기도 처음 보는 글이 와 있어. 그런데 글씨는 내가 쓴 거 맞아요. 대체 이 같은 증상들이 언제 시작된 것일까? 막 이게 프레스로 찍는다는 느낌 있죠. 옆에서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
막 여기 막 눈 튀어나올 것 같고 여기 막 어금니가 막 다 부러져 나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. 2005년 극심한 두통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안계범 씨. 병원에서 뇌에 동전 크기의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었답니다. 그때부터 이제 말 못하지, 앉지도 못하지, 걷지도 못하지, 똥오줌 못 가리지, 혀 말려 들어가지, 눈동자 완전 풀려 있지.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제 기억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.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후유증은 남은 상황. 안계범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꺼내왔습니다. 이것도 내가 썼었어. 개똥이 이야기. 바로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에 남겨두었던 메모를 정리해둔 건데요. 대체 그는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 이토록 고군분투해온 것일까? 한 두세 시간씩 아니 그런 과정을 며칠씩 해서 한 길게는 4, 5일도 간 적도 있고 하루 이틀 하고 끝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고 겁나고 또 내가 알고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 느꼈던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적기 시작했어요. 천만다행으로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는 안계범 씨. 하지만 그는 기록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. 그날 오후 모처럼 서울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. 멋지게 차려입은 걸 보니 약속이 있는 모양인데요.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친구야! 하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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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오랜만에 봤네. 잘했냐? 어. 아유, 야 이거 얼마냐?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6개월 만이다 나. 맨발에 트위스트. 아야, 아야. 야, 일로 들어와. 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? 아니 이게 누굽니까? 배우 이종원 씨와 개그맨 이정용 씨, 안계범 씨와는 어떤 사이인데요? 개범이하고는 뭐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정말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친밀한. 개범이는 벌써 몇 년 됐냐 지금? 저희 한 25년 가까이 됐죠. 아니 30년 가까이 됐네. 30년 가까이. 예. 처음에는 좀 굉장히 숙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랬지. 그래, 나는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. 나는 오늘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나는 개범이를 처음 본 느낌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아랍 쪽이지. 얼굴도 코. 되게 좀 이국적으로 거기다가 그때는 되게 파격적으로 머리를 또 탈색을 했었거든. 노란색도 하고. 그래갖고 쟤는 뭔가 나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패션 모델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2년인가를 연속으로 네가 저걸 탔잖아. 모델상을 탔잖아. 올해 모델상을. 네가 몇 년도 탔어? 98년, 2008년. 98년도? 그러니까.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를 매혹시켰던 톱 모델 안계범 씨가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이종원 씨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. 개범 씨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우리가 자꾸 끌어들인 거라. 야, 개범아. 모델도 물론 좋지만은 평생 갈 수 있는 직업이 연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자꾸 끌어들였어요, 우리가.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바로 연기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너 평상시 말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어. 얘 말하는 거면 뒤집어져 그냥. 언제 오셨어요? 괜찮아요. 내일 오셨. 아니 왜 그래요?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. 얘기를 너무 재밌게. 그래서 야 개범아 그러지 말고 너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봐. 넘어와봐. 그래서 끌어들였죠. 그러면서 처음 했던 게 아마 서시원 쇼. 예전에 토크쇼 출연을 계기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영화계까지 진출해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던 안계범 씨. 종횡무진 활약하던 그가 갑자기 쓰러지자 친구들의 충격도 컸다고 합니다. 갑자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병원에 있다는 거야. 중환자실에. 뭔 소리야? 아니 불과 1, 2주 전까지만 같이 통화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. 원인은 몰라요. 지금도. 아니 그때 왜 그랬던 거야? 산소호흡기 꽂고 있대. 말을 못하고. 아니, 이건 왜 뭐야? 그랬던 거야 그때? 신들렸어. 신이 들렸다고? 네 그 신의 소리가 들렸어 너한테? 네가? 나는 몰라.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신내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과학적으로 병명. 신을 보내는 거였잖아요. 보냈다고? 그게 가능해?
입원한 지 한 달 지나서 와이프가 나를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. 거기를. 왜요?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. 아침 한 10시 정도부터 굿을 4분이 하시는데 다음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했대요.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그렇게 하고 막 욕을 하면서 와서 1시간 자고 뭐 이렇게 잔날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났대요. 내가 일어나서 링거 있는 바퀴 달린 그 대 있죠. 이거를 끌고 내가 혼자 걸어간 거예요. 처음으로. 구술해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귀신이 나갔다는 건 솔직히 경험자,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야. 그건.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옳다, 이게 옳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. 근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 갖고 가면 되는 거고. 친구들에게 어렵게 털어놓은 그때의 이야기. 때론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 추억을 되짚다 보니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절로 흘러나옵니다. 그런데 그때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모를 시작하는 한계범 씨. 그는 이 순간 어떤 것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걸까요? 내가 이거 뭐해? 우리 이 분위기를 좀 적는 거야. 아니 이거 해줘야 돼. 야 무슨 메모를?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어. 갑자기 내가 머리가 이렇게 뭐가 매워 아파. 매워? 느낌이 좀 더러워.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2시간 전이 지우개로 다 지워놓은 것처럼 아무런 기억이 없어.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.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되면서 새삼 깨닫게 된 일상과 기억의 소중함. 사소한 순간이 모이고 쌓여 한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른 아침 다시 찾은 안계범 씨의 집. 모델 시절부터 유지해온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. 바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한다는 것. 오늘 아침 메뉴도 꿀을 이용한답니다. 제가 이렇게 꿀커피 마시거든요. 커피도 마셔야겠고 꿀도 좋아하고 설탕은 싫고 꿀 다 먹고요. 진짜 맛있어. 두통과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이겨내기 위해 건강과 영양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한계범 씨. 하지만 양 조절에는 늘 주의를 기울인다네요. 거의 1년 내내 너무 좋아해서. 이게 아침이에요, 선생님? 네. 설탕보단 낫잖아요. 건강을 챙겨야지 아무래도. 진짜 이 꿀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은 설탕커피 못 마셔요. 기억에 문제를 겪으면서 매일 아침 신문 읽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는데요. 그에게는 이런 일과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. 그날 오후 안녕! 아이고 됐다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야, 너 왜 이렇게 말랐어? 저요? 안 말랐는데? 대박이야. 너 완전 말랐는데? 무슨 소리예요? 봐 나가니까 힘들지? 아닌데요? 밥은 잘 먹어? 안계범 씨의 딸 안예원 양.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후 얼마 전 고이진이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답니다. 그러니까 7시 전에 먹으면 괜찮지? 한장 계란밥. 아 그러면은 알았어. 예원이가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. 전에 진짜 맛있었지?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. 아빠가 근데 요리하는 것 중에 다른 거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거든요. 석 달 전 독립한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찾는 딸을 위해 특별식을 선보이겠다는 아빠. 밥이 꽤 많은데요? 다 먹을 거야. 오늘의 메뉴는 아빠표 간장 달걀밥. 사실 메뉴는 딸 예원 씨가 어린 시절부터 늘 즐겨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라는데요. 과연 아빠의 손맛은 어떨까요? 간장을 덜. 뭔가 부족한데? 아! 버터! 버터! 아빠의 작은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싶은 딸의 마음. 아빠가 차
안에서 갑자기 자고 있었다? 뭐였지? 그런 거? 깜빡하셨다 그래서 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덕소로 봐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집을 갔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이래? 뭐 아빠 치매 온 거 아니야? 그냥 이러고 이제 그냥 넘기고 했는데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옛 이야기. 하지만 예원이에겐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기억일까요? 제가 딱 그걸 잊지 못하는 거는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셨어가지고 제가 너무 어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빠 병원을 같이 갈 수 없었어가지고 엄마가 할머니네 한 달 동안 저를 맡겼었어요. 근데 그때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서 어린 마음에 막 엄청 할머니한테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막 엄청 뗐었던 기억이 있어요. 딸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이 아프기만 한 아빠. 이런 집안 상황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딸이 아빠는 안타깝습니다. 건강해 지금 걱정하지 마.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아빠만의 그런 힘드심이 있었을 텐데 제가 뭐 그 힘듦을 다 알지 못하니까 같이 지금 힘들어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되게 엄마 아빠의 너무 빨리 안 보일 수 있는데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지금도 보여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후유증과 싸우는 동안 딸 역시 홀로 외로움과 미안함에 싸우고 있었나 봅니다. 뭔가 제 어릴 때 막 보면 투정 엄청 부리고 그랬던 거 생각만 하면 내가 정말 못된 딸이었구나 하는데 나쁜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근데 뭔가 지금 막 아빠의 뒷모습도 보이고 사실 숨기는 감정들 되게 많아요 저는.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 보인 부녀. 딸의 눈물을 본 아빠의 마음 속엔 어떤 생각들이 들어찼을까요? 미안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입에서 툭 나오려고 했던 말을 그냥 삼키는 말이 있어요. 아들하고 딸한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. 난 그걸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. 나 지금의 나태한 모습, 성공하지 못한 모습,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나는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. 다음 날 부녀가 오랜만에 함께 나들이를 나섰습니다. 아빠가 딸을 위해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.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. 물 좋다 오늘. 사장님 계시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빠하고 제일 많이 왔던 곳이 이곳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빠는. 네. 그쵸? 제가 여기서 배우고 여기도 여기서 배우고 우리 수상 스포츠를 처음 입문한 곳. 네 나가야죠. 네. 준비 운동하고 스트레칭 한번 아, 세팅해야지.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 것임을 알기에 아빠는 이 순간이 너무도 귀중하고 아깝기만 합니다. 이쁘잖아요. 이거. 하는 거 머리 많으세요. 뿌듯해요. 오늘 부녀에겐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습니다. 그 시간이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지금까지 극복을 잘 해주셨고 너무너무
건강히 잘 와주셨기 때문에 아프지만 마셨으면 좋겠어요. 안개범 씨가 한 녹음실을 찾았습니다. 그는 이제 배우가 아닌 트로트 가수로 재기를 준비 중인데요. 음원도 내고 다시 또 여러분들 앞에 무대 위에 서서 신나게 같이 웃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길 저도 바라보고요.